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에 살던 5명의 국민학생들이 도룡뇽아를 주우러 인근 와룡산에 올라가서 동반 실종되었다가 실종된 지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에 백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이렇다 할 단서가 없는 사건으로 현재도 이 사건에 대한 추측이나 가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이 사건은 발생한 지 32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범인의 윤곽은커녕 피해자의 신원이나 행방조차 밝히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결정적 증거가 있어 끝내 범인을 찾아냈다.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은 범행 동기가 확실하고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었다.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의 경우 아이를 유괴하고 협박 전화를 건 범인의 목소리를 성문 분석한 결과 이형호 군의 생모 쪽 사촌 동생인 이상재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문은 개인에게 고유하므로 비록 아이를 유괴한 범인이 따로 있고 다른 공범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협박 전화를 건 인물이 이상재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당시 이상재가 알리바이를 입증했고 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의 범인을 한 명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개구리 소년 사건은 밀폐되지 않은 산 속에서 5명을 한꺼번에 살해한 범행 수법과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음에도 윤곽조차 잡지 못한 범인, 살해 동기조차 불확실한 점, 그리고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불가사의 투성이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 중 가장 의문점이 많은 사건을 꼽아보라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언급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망자는 우철원 1979년생, 국민학교 6학년, 조호연 1980년생, 국민학교 5학년, 김영규 1981년생, 국민학교 4학년, 박찬인 1982년생, 국민학교 3학년, 김종식 1983년생, 국민학교 3학년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96년 해체 전까지 5년간 연인원 30만 명을 동원하여 산악수색 48차와 일제 검문검색 43차 외에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1천여 개소, 가정집 미 1000세대를 각각 수색했다. 또한 성서초 졸업생 1,800명과 공단 노동자 19천여 명에게도 수소문의 제보만 570여 건이나 됐지만 전부 허사였다. 한편으로는 1970년대에 난파 간첩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북한 공작권이 남한 고교생 등을 납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공작권의 납치설도 떠돌았다. 심지어 허무맹랑한 UFO 납치설까지도 제기되었다. 아이들은 사실은 인류가 아니라 어느 별의 외계인이라서 외계인이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라는 개소리까지 돌았을 정도. 심지어 나병 환자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이 나환자촌까지 가서 수색하려다 한센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찾지 못했고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돌며 자식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쓴 부모들의 눈물겨운 노력도 허사가 되어 갔다. 1993년 1월에 실종자 부모들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탄원서를 냈지만 9월에는 직접 수색을 포기했다. 1995년에 경찰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자란 후에 얼굴을 예상한 가상 몽타주를 실은 전단을 2만여 장이나 뿌렸고 1996년에는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달서경찰서 수사전담반으로 넘김에 따라 경찰서장이 본부장을 맡고 수사인력도 총 10명으로 줄었다. 1997년 8월에는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이 개구리 소년을 유인 후 암매장했다고 밝혔지만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약 10년 후인 2001년 10월 22일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가 슬픔을 술로 달래며 살던 게 화근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1993년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했던 모습을 보면 본래 그는 매우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런 그가 간암에 걸려 죽을 정도로 폭음을 했으니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알 수 있다. 유골 발굴 전인 2002년 9월 한 남성이 아이들이 묻힌 곳을 알고 있다라며 거짓 제보를 했는데 하필 유골 발견 전날에 들어온 제보라 제대로 엮였다. 경찰은 이 남성의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수배했다. 이 몽타주가 개구리 소년 살인 사건의 범인의 몽타주로 알려져 돌아다니는데 범인의 몽타주가 아니다. 결국 이 남성은 경찰서의 자수해서 체포되었다. 이때 노태우 정부가 강경대와 김기설 사건 등 당시의 어수선한 시국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죽여 암매장한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해보니
보니 10여 년 전 권투에서 돈을 벌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머리를 다쳐 정신 이상 상태였으며 서울역과 명동 성당 등지를 전전하던 노숙자였다. 세간의 관심이 거의 사라졌던 2002년 9월 26일 실종으로부터 11년 6개월 만에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라갔던 오우근 씨에 의해 5명의 유골이 와룡산 기슭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은 구육군 제50보 병사단 사격장 부지였으며 54단은 이미 1994년에 북구로 이전했다. 실종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불미고를 중심으로 수색하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벌어진 실책이다. 이 지역은 과거 군부대 사격장과 가까이 있어서 탄피가 많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인근 어린이들이 탄피를 모으기 위해 와룡산에 자주 올랐다는 제보도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오발탄에 의한 타살로 추정되었다. 발굴 이틀 후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해 의혹을 보이는 듯 했으나 경찰들은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성급한 수사를 해 빈축을 샀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시신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경찰은 무슨 의도였는지 현장 보존도 하지 않고 과학수사대도 부르지 않은 채 곡괭이 등을 이용해 땅을 파헤쳐서 현장을 훼손시켰다. 또 정확한 부검도 현장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파헤쳐낸 유골만 봤으면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살 흔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거나 조난을 당했고 추위에 떨다가 저천증으로 사망한 것이다라고 주장해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여기서 경찰은 사건 현장을 건드려서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시신 중 감식반의 현장 감식을 받은 시신은 단 7구뿐이라고 한다. 결국 법의학자들의 부검 결과 둔기로 맞거나 흉기에 찔려 타살된 것이라는 추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사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당연히 범인도 알 수 없었으며 범죄 도구도 불분명해서 경찰이 여러 도구를 가지고 조사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다만 가장 유력한 범행 도구는 용접 후 슬래그를 깨거나 긁어내는 데 사용하는 용접 망치로 일명 깡깡이 망치다. 2003년에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해체했고 2005년 11월 28일에 유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연장 폐지를 촉구했지만 2006년 3월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2015년엔 내사마저 종결됐기에 이제 와서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범인에 대한 더 이상의 단서가 없어서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범인 또는 범인을 아는 사람이 자수하지 않는 이상 잡힐 가능성조차 안 보이며 설령 다른 사건으로 인해 이미 수감되었는데 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간간히 방송에서 유족들의 근황을 취재하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왜 아픈 기억을 자꾸 들춰서 유족들을 괴롭히냐는 반응도 나오지만 정작 가족들은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대중들에게 재차 알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아픈 기억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이들과 사건이 잊히는 게 더욱 괴롭다고 한다. 실종 이래 성서초 측은 유해 발견 전까지 실종자들을 쭉 정원 외로 학적에 남겨둔 채 관리해왔으나 발견 후 2003년 2월에 명예 졸업장이 추서됐다. 소년들의 유해는 2004년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후 두개골만 경북대에 보관됐고 나머지는 대구 시립화장장에서 화장돼 성주대교에서 뿌렸다. 비슷한 사건이 1979년 울산에서 일어난 적이 있다. 어린이 3명이 가재를 잡는다고 산으로 간 뒤 실종된 사건. 그러나 단순히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한 것이었고 산나무를 캐던 할머니들에 의해 28일 만에 발견되어 생환했다. 발견 당시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다행히 시골 아이들이라 그나마 야생에서 먹을 것을 직접 채취할 줄 알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3명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3명이 다시 모여 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54단이 이전한 와룡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생겼고 고등학교가 이전해 오면서 사건 당시와는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희생자 우철원의 친형인 우영택은 해당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의 취재기자 역으로 출연했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194번 참가자 역으로 출연하는 등 배우의 삶을 살고 있다. 2022년 6월 8일 당시 서울 여의도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20대 남자 둘과 함께 있는 아이들을 봤다는 목격자가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글을 올렸는데 종일 베스트에 올라왔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